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앞에서 배운 모달 어널리시스 댐핑도 있고 포스 리스판스를 모달 어널리시스 풀어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아까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1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핸들하던 그 매트릭스에서 C 매트릭스가 이렇게 K 매트릭스에다 0.1 곱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프로세스는 똑같죠. 먼저 매직 매트릭스인 S, M, half 인버스하고 P로 P는 아이겐 벡터고 라고 구하게 되고 이미 앞에서 많이 구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2하고 4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려고 S 트랜스포즈를 이제 왼쪽에다 곱해주고 X를 SR로 치환을 하면은 이거 나머진 M하고 K는 이미 다 알았었던 것이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것이 이제 여기서 알파 M 요건 알파 어차피 0이고 요 뒷부분이 아이겐 밸류의 다이아고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타에다가 다이아고널인 매트릭스니까 0.1을 곱한 그 다이아고널이 나오고 그게 마침 2제타 오메가 n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각각의 오메가 n에 대한 제타 값이 나옵니다. first mode와 second mode에 대한 제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force response니까 force를 또 계산해보면 S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B 매트릭스죠. B 매트릭스 F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역시 컬럼 벡터가 나오는데 컬럼 벡터 실제 힘은 M2에만 가해졌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달 코디네이트에서 바꾸면은 그 R1과 R2 전부 다 force가 가해지는 그런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de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은 R에 대해선 더블 닷 플러스 0.2 R 닷 플러스 2R은 가진 텀, 그 다음에 그 R2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런 식을 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푸는 거는 뭐 이미 챕터 1, 3에서 다 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코사인 2t잖아요. 코사인 2t인데 우리가 구한 아이겐 밸류가 2하고 4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이 스퀘어 루트 2하고 오메가 n이 이제 두 번째가 2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레조넌스인가? 그러면 여기 세컨드 모드에서 뭔가 앰플리튜드 되게 크게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솔루션 구하면서 그 모드 쉐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decoupled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컨드 모드가 오메가 n이 2였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을 2로 하면은 이 두 번째 매스가 엄청 그 진폭이 커지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매스 하나하나를 따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메가 n이라는 것은 두 번째 매스의 오메가 n이 아니고 이 M1, M2를 같이 핸들 한다고 했을 때 first mode하고 second mode입니다. 그래서 M1, M2였던 그 진동 비율이 first 모드가 있고 second 모드가 있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멀티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다룰 때는 이 오메가 n을 각각의 매스로 보시면 안 되고 모드 쉐입으로 항상 봐야 된다. 그래서 오메가 2에 해당하는 모드 쉐입, 그 U2가 아마도 그 좀 도미넌트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U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에다가 M half 인버스를 곱해주면 이제 요런 텀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는 1대 3, 그러니까 큰 왼쪽 매스는 이만큼 움직일 때 얘가 한 이만큼 움직이는 것이고, 세컨드 모드는 반대 방향으로 이게 좌측으로 3분의 1, 우측으로 얘는 1 이렇게 이런 모드입니다.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가진 주파수는 2고 이 시스템 R1에 대한 펄스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얘의 내추럴 프리퀀시는 스퀘어 루트 2인데 그래서 R 값, 오메가 레이셔는 1.414 영역에서 보면 되고, 댐핑은 0.707, 이런 0.07인 상황이죠. 이거 익숙하시죠? direct force가 apply 됐을 때, 이제 그 X의 매그니튜드의 비율을 보여주는 보데 플롯인데요. 이제 여기서 R 값, 원래 이제 X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코디네이트 전부 R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게 R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R이 1.414일 때 여기 1.414일 때 매그니튜드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댐핑선은 처음부터 0.1, 0.2, 0.5, 0.7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충 0.07이나 0.1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이제 그 R1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곡선을 찾아보면은 이제 매그니튜드가 거의 1인. 그래서 RP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F0가 지금 이게 대충 2쯤 되죠. 그리고 오메가 n이 저기 내추럴 프리퀀시가 그 스퀘어 2니까 제곱이면 2죠. 그리고 요 값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레이셔가 이 그래프상으로 한 1점 나오기 때문에 대충 R1의 답은 1 코사인 ET 플러스 B 위상차를 가지는 그런 정도의 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2라는 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가진 주파수는 2고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 프리퀀시도 2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레이셔를 읽을 때는 1 라인에서 읽으면 되죠. 그럼 1 라인은 이제 저기 공교롭게도 공진인 경우인데 그래도 다행히 댐핑이 있어가지고 발산하진 않고 대충 그래프로 읽어보면 한 5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매그니튜드 레이셔가 오메가 n 스퀘어 분의 그러니까는 4가 되겠죠? F0는 이제 여기서 이미 아까도처럼 2쯤 나오고 그다음에 요 이제 이 값 매그니튜드 모디피케이션 값이 대충 5쯤 나오니까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은 2.5쯤 되는 이렇게 대략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오죠. 대충 얼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그래서 x 코디네이션에서는 어떤 리스폰스를 가지는지를 알려면은 s를 곱하면 되죠. s를 곱해서 steady state response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코사인 2t로 가진했기 때문에 코사인 2t가 나오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위상차가 B1, B2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weighted sum, weight 값이 0.25, 0.74, 마이너스 0.62, 1.87.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앞에 게 first mode 1대 3이죠? 그다음 뒤에 게 마이너스 1에 3이니까 이제 두 번째 모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세컨 모드에 가깝게 가진을 했기 때문에 세컨 모드가 좀 더 도미넌트한가 보면은 이제 절대값을 보면 약간 세컨 모드가 한 2.5배 정도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x까지 구하는 거는 그냥 이제 수학,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나오는 의미가 그래 맞다 모드 쉐입이 어떤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런 모드 쉐입을 반영하는 리스폰스처럼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메가가, 내추럴 프리퀀시가 하나가 스퀘어 루트 2니까, 만약에 이거, 같은 크기의 힘을 1.414로 만약 가진하면, 그러면 U1이 도미넌트 한가? 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이퀘이션 모션은 앞에 거랑 같은데, 이제 이번에는 코사인 2t가 아니라 코사인 스퀘어 루트 2t.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frequency response 보드 플롯에서 그 그래프를 읽는다면은, 가진 주파수 루트 2인 상황에서 요 R1 방정식은 공진인 경우, R이 1인 경우죠. 그 다음에 R2 방정식은 오메가가 더 작은 경우, 그래서 1.41, 오메가, 그쵸, 예, 그쵸. 오메가 더 작으니까 한 0.707 정도 되는 라인에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R1은 1에서 읽으면 이게 한 5쯤 나오니까 대입을 하면은 2에 요거는 2고 전체 보데 플러스에서 읽어지는 매그니튜드 머티피케이션 팩터는 한 5쯤 되니까 대충 R1의 답은 5 코사인 스퀘어 2t 플러스 어느 정도 위상차가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요. R2 같은 경우는 0.7 라인에서 읽으면 대충 한 2라고 치면은 이제 R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메가 제곱 요 식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대충 매그니튜드가 1인 코사인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결국은 x 코디네이트로 환원해 줘야 되니까 s를 곱해 주면은 최종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제 최종 솔루션을 보면 이제 요 앞에 부분이 U1 모드, 뒤에 부분이 모드 쉐입 2잖아요. 그러면 보면 진짜 앞에 모드 쉐입이 좀 더 더미넌트하게 나오죠. 그래서 가진을 오메가 1에 가깝게 한 경우는 이제 전체 시스템 오실레이션에 이런 비중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orced response라서 response는 전부 오메가 인, 오메가 아웃에 의해서 스퀘어 루트 2인, 스퀘어 루트 2 아웃인데 다만 여기 위상차들이 force 모드하고 second 모드에 붙어 있는 값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force를 mass 2에다가 apply 한 게 아니고 mass 1에 apply 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럼 사실은 이퀘이션 모션 변하지 않고 이 force 텀만 변하게 되는 거죠. 아까는 여기가 0, 1이었는데 이제는 1,
위에 올라온 B가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스텝들은 다 똑같고요. 똑같은 매스 인버스의 아이겐벡터 다 똑같고, 나머지 이 디커플 하는 과정도 다 똑같고, 이 부분만 그 값이 바뀌게 되겠죠? 이 부분만 B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값에다가 넣게 되면은 false term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좀 전에 매스 2에다가 어플라이 했을 경우랑 비교해 보면은 false term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것은 make sense 한 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M2에 주는 것보다 M1에 주면 실제 M1이 9고 M1이 1이니까 훨씬 더 그 포스가 작아진 매스 노멀라이즈가 좀 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나머지 프리 과정은 다 똑같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라이즈 하면 그 모달 어널리시스는 댐핑이 있거나 폴스가 존재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댐핑을 핸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댐핑 매트릭스가 M과 K의 어떤 리니얼 썸으로 나타난다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식 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 오메가 N 스퀘어가 마침 2제타 오메가 N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댐핑이 특정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decoupled equation of motion이 우리가 챕터 1, 3에서 매우 많이 다루었던 damped forced response의 equation of motion이 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환원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